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자, 우리나라 국민 1,300만 명이 앓고 있거나 또 관련이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 질환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바로 당뇨병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뇨병 하면은 가장 먼저 걸리는 거 참 곤란한 질환이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 식단 조절을 해야 한다는 그 점 때문인데요. 먹지 말라는 게 참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요, 이런 기존 상식의 틀을 깨고 의사들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 드시면서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죠? 네. 저희 시간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이 당뇨병 이야기를 하는데 분위기 좀 화끈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바로 이분. 일명 개가수라고 불리는 김재롱 씨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가자! 누나야 이리 와. 어찌나 예쁜지 우리 누나 정말 최고야. 진짜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김재롱 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네, 오늘 이름도 멋지게 붙여주셔가지고 무병장수를 위해 어느 누구보다 가장 혈당을 잡고 싶은 남자 김재웅입니다. 그 긴 걸. 재롱잔치. 김재욱 그렇습니다. 현 김재롱. 아니 그런데 우리 네. 재롱이가 재롱 떠는 거는 잘 봤는데 어디가 아파? 왜 갑자기 혈당을 잡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하셔? 한 4년 전쯤에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그 이제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전 단계니까 이건 좀만 관리 안 하면 바로 당뇨로 이제 이거는 간다. 이런 느낌에서 잡아야 된다는 위기구나, 마음을 위기.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까지 당뇨를 지금도 아버님도 약을 드시고 계시고 한 18년도에는 심근경색으로 이제 심정지가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영화처럼 이 전기 충격 4번 만에 깨어나실 정도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왠지 당뇨와 좀 연관되지 않았나 싶다 보니까 아버님에게도 자꾸 여쭤보게 되고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약 뭐 먹어요?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뇨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집안에서도 여러분이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겠네요. 일단 체중 관리, 체중 관리. 그다음에 뭐 허벅지가 두꺼우면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 좋은 건 일단 다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루 흰 가루 3개를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아하. 설탕, 소금, 밀가루. 3개를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참고 있는 거지. 뭐 떡빵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관리가 어렵고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태죠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심정으로. 그래서 식단 관리를 이제 평생 해야 되는 이 당뇨라는 게 참 곤란한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뇨병은 별칭도 많아요. 뭐 불리는 그 이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슬로우 캔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의미를 좀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서서히 서서히 조여드는 느낌. 느낌으로 몰아가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당뇨병 정말 해답이 없는 것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확인하시죠. 따라만 하면 혈당 잡는다. 슬기로운 당뇨 생활. 예, 아니, 탐구 생활 이런 것처럼 뭔가 방법이 딱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딱 떨어지는 타이틀인데요. 아유 그렇죠. 우리 혈당 관리를 위해 먹지 말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삼겹살, 라면, 안 되죠, 안 되죠. 튀김, 라면? 안 돼, 안 돼. 요거 다 먹고도 혈당 걱정 없는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에이. 저기 요거 편집해 주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희대의 사기극이에요 지금. 이건 오 박사님 네. 정신 차리세요. 아니 앞에서 이렇게 좀 흥분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오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잘 두고 보세요. 제 말을 좀 믿어보시라니까요. 믿기는데. 실험
카메라를 진행을 해봤어요. 한 분은 평소에 드시던 대로, 한 분은 곁들여서 드셨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같은 라면인데. 수치가 낮네요. 이게 뭔 일이야?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우리 몸신부터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는 몸신이라에서 또 당뇨를 주제로 할 때마다 저희가 모시게 되는 이재혁 선생님 오늘도 네. 함께해 주십니다. 당뇨 환자가 그렇게 많다면 하루에 선생님을 찾아오는 당뇨 환자들 숫자도 대단하겠는데요. 네, 각 병원별로 당뇨 보는 외래가 제일 붐빌 거예요. 아마 저도 하루에 한 100명,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뭐 한 달에 외래를 한 2,000명 정도 보니까 그 중에 한 80%가 당뇨 환자라고 보면 뭐 굉장히 많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저도 환자가 많으니까 이분이 이제 올 때가 됐나 안 됐나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안 오셔가지고 또 기다리다 보니까 보호자가 한 3년 있다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셨냐 그랬더니 지난달에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뇨가 참 관리하기가 어렵고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질환은 맞는 것 같아요. 이 당뇨병은 그 합병증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게 되니까 네네. 거의 암같이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 속에서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 자,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는 게 옳은 지식인지 요걸 좀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 코너가 필요한 이유가 있죠, 선생님. 네,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네. 약은 항상 먹기 싫어하고 운동은 항상 하기 싫어하는데 혈당은 높으니까 금방 이 혈당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어요. 정답입니다. 근데 그런 지식들을 검색을 하고 정보를 얻는데 그런 정보의 많은 부분들은 오류가 있고 틀린 정보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거침없이 걸음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이런 오류를 바로잡고자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알무약당. 알무약당. 알무약당? 네. 알아두면 무조건 약이 되는 당뇨 상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알무약당. 알무약당. 얼마나 말인 지금 줄 알았어. 답답하시면 이런 코너를 다, 예. 알무약당 시작하겠습니다. 자, 댓글 Q&A 시작합니다. 내가 다이어트 때문에 빵을 좀 끊으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안 돼. 난 너무 힘들어. 이 사람아, 밀가루 끊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 뭐? 없어. 좋은 점이 뭐가 있어? 열만 받지. 그 맛있는 걸 왜 끊냐고. 힘들어. 근데요, 빵만큼이나 죽어도 못 끊는 거 또 있는데. 그게 뭔데요? 당뇨약. 당뇨약은 들어봤잖아요. 한 번 먹게 되면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맞아, 된대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들 하잖아. 정말요? 아니 뭐라는 죽을 얘기야? 때까지? 그럼 시작을 하면 안 돼. 설마 죽을 때까지는. 죽어서도 먹어? 당뇨병은 뭐 끝까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된다. 이 얘기 나누시는 거예요. 네. 당뇨병은 한번 발병을 하면 완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완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운동과 식이를 하면서 약물 치료든 인슐린든 치료를 하는 건데 운동과 식이를 평생 너무 잘하면 약 먹을 끊을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운동과 식이 조절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흐트러진 시기는 없을지 하다 보면 분명히 못하게 되는 시기가 되고 포기하게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약을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끊기가 솔직히 굉장히 어렵긴 어려워요. 하지만 초반에 진단받으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떤 생활을 바꾸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당뇨는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댓글 Q&A로 당뇨에 관한 가장 궁금한 점 지금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다음 질문은 뭘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따가 밥 먹고 후식 뭐 먹을까요? 시원하게 멜론 빙수 어때요? 오, 좋아요. 나는 멜론보다 수박 주스 먹고 싶어. 오. 나는 수박 화채를 먹고 싶다. 이야, 멜론 빙수, 수박 주스, 수박 화채 전부 거부합니다. 거부. 왜 그래요? 뭐요?
왜요? 당뇨병 있으면 과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과자나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아닌데 과일이 왜 나빠요? 과일은 몸에 좋잖아요. 아야 나쁘다 비싼가? 그랬어. 과일 나쁜가? 네. 자, 당뇨병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요거 어떻습니까? 너무 요즘에 궁금해요, 정말 너무 궁금해요. 참외가 달고 네. 맛있고 체리도 네. 정말 맛이 진하고 맞아요. 저도 지금 어. 과일을 엄청 끄는 상태거든요. 이 질문이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보통 진료실에서 제가 조심해야 될 음식들 하나하나 짚어줘요. 그러면 환자 표정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빵, 떡, 국수나 면, 감자, 고구마, 옥수수까지 하면 굉장히 우려하시는데 과일 이렇게 손을 들면 환자분들이 화를 내면서 그럼 난 뭘 먹고 살까? 그 말이었다. 얘기를 후식은 먹어요?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과일은 네, 동료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 환자들도 과일을 드셔도 됩니다. 과일을 드셔도 됩니다. 와. 뭐 그럼 아까 우리 빙수랑 화채 이런 거 더 시켜서 막 아, 맛있게 그래요, 먹어도 그래요. 된다는 먹어요, 소리네요. 먹어요. 마음껏. 먹을까요 근데 오늘? 과일을 현명하게 먹어야 돼요. 가공된 과일이나 껍질을 다 제거한 이 조리가 된 과일들을 먹게 되면 섬유소는 굉장히 적어지고 그냥 과일의 당분만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조금 더 단단한 과일들, 섬유질이 많은 과일들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는 있는데 양을 조절해야 돼요. 이 양을 또 말씀드리면 환자들이 또 화를 내요. 그럼 얼마를 먹을 수 있습니까?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보통 50칼로리에서 당질량 12g 정도 되는 과일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수박 한 쪽. 우리는 바늘 쪼개는 걸 한쪽으로 해. 예. 사과 3조각, 참외 두세 조각. 요런 정도를 일회 섭취량으로 권장. 괜찮아요. 안 먹는 게 낫겠어요. 그 정도면. 아, 질문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그만큼입니까? 한 끼에 하루 종일? 한 끼에 한 2조각 정도. 그러면 그럼 끼니를 늘려야 되겠네요. 음식점에서 주는 디저트 양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과일 양이다. 그럼 결국은 과일을 먹지만 과일을 핥아 먹으라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또 들어가죠. 레제야 뭐해? 나 떡볶이 만들어 먹으려고. 오 요리도 하네. 맛은 있나? 아 근데 맵기만 하고 맛은 없네. 그럴 때는 설탕을 팍팍 때려 넣어. 설탕은 건강에 안 좋아. 아 그거 천연감미료 그거 넣어야 되겠다. 그건 왜 넣어? 이게 열량도 낮고 혈당도 많이 안 올린다고 그러잖아. 설탕보다 훨씬 좋대. 왜? 자, 천연 감미료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렇다면 이게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네. 네, 일단 천연 감미료는 하루 허용된 양만 쓰시면 비교적 안전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천연 감미료를 설탕 대신 사용을 하게 되면 혈당 개선에 실제 도움을 준다는 연구는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천연 감미료 섭취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단맛이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 섭취량이 점점 늘 수가 있어요. 설탕은 안 먹었지만. 그래서 천연 감미료가 설탕 대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적정량을 써서 혈당 조절에 당뇨 환자들이 무조건 천연 감미료로 바꿔서 쓰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요, 일명 제로 칼로리라고 불리는 이런 다이어트 음료 많이 있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이 다이어트 음료가 오히려 칼로리 섭취량을 늘려서 체중 감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0칼로리인데? 훨씬 맞는 거죠. 저희 이렇게 딱 보고 0칼로리다 그러면 진짜 안심하고 2병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다이어트 음료에 설탕 대신 사용이 되는 이런 인공 감미료, 합성 감미료가 이 단맛 때문에 오히려 식탐을 더 증가시키면서 체중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여성일수록 또 비만일수록 더 이런 경향들이 더 잘 나타난다고 해요. 탄산음료. 제가 탄산음료를 별로 좋아하지 네. 않는데 제로 탄산음료를 본 이후로는 가끔 이렇게 시원한 거 마시고 싶을 때 얼음에다 그걸 하나를 다 해서 마시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별로 죄책감 없이 죄책감 마시는 네, 자유로울 것 원래 같다는 이게 생각이 마음의 들어요. 위안이 된다고 햄버거 이만큼 시키고 감자튀김 이만큼 시키고 너겟 이만큼 시키고 위안에 제로 탄산수 주세요. 이러면 위안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근데 알고 사실 있는데. 용어가 제로 음료이다 보니까 네. 열량이
0일 것 같잖아요. 네, 0이잖아요. 영해야 돼요. 아니에요. 네. 0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로 음료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0칼로리는 없습니다. 네, 사실 인공 감미료도 그렇고 이제 기타 첨가물들이 내는 최소한의 열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그 열량이라도 열량을 갖게 돼요. 그런데도 이제 제로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내 법상 100ml당 4kcal 이하의 열량은 좀 무시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제로 칼로리라고 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무시하네. 포기할 때 거의 제로라고 써주던가. 그러니까 제 말이에요. 요즘에 무알콜 맥주 샀는데 그렇죠. 알콜이 들어있대. 한 60칼로리, 30칼로리 같은 있어요. 이야기. 있어요. 그래도 궁금증 많이 지금 풀리셨죠? 네. 네. 제일 궁금했던 것들 오늘 그래요? 다 네, 해소했어요. 풀릴수록 답답합니다.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당뇨에 대해서는 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게 당뇨병에 대한 인식, 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일반인 2,4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47.2%가 식단 관리를 1위로 꼽았습니다. 이거 뭐 맞는 인식이죠? 그럼요. 예, 그렇죠. 그 식단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많은 거죠. 아유 뭐 정말 라면이 먹고 싶어 죽겠는데 라면 정말 안 되는 거냐. 맛있죠. 맛있잖아. 나는 이렇게 라면 운동 짱이야. 열심히 해서 정말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데 왜 짜장면 한 번도 안 되냐. 정말. 자, 여러분,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저희가 특별한 좀 실험을 좀 해봤어요. 몸실에서 흥미로운 실험 진행을 해봤는데 이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함께한 실험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자, 실험 카메라를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는 식단과 혈당 잡는 식단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일반인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직접 몸소 이 실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 메뉴를 섭취를 했는데 이걸 한 분은 평소에 드시던 대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대로 음식을 드셨고요. 한 분은 혈당을 떨어뜨린다는 어떤 음식 하나를 곁들여서 드셨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없지. 용식이 형 네. 해봤어요? 해봤냐고. 아니요.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본 사람이 뭐 아니 그래요? 해봤어요? 그럼요. 제가 바로 실험자입니다. 제가 바로 실험자입니다. 그럼요. 어쩐지 자신감이 많아요. 자, 의사 선생님 두 분이라고 했으니까 한 분이 더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씨! 손오공이 손오공.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몸신에 나오게 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뇨의 위험성, 이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몸소 당이 폭발하는 식단, 몸소 당이 폭발하는 식단, 당이 올라가는 식단을 체험하고 나온 한의학 박사 모사원입니다. 한일 박사님. 네네. 고생하셨네요. 저 혹시 아직 젊으신데 네. 우리 몸신 주치의께서도 당뇨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뇨는 가족력이 있고 뭐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라고 하고 양쪽을 다 봤는데 네. 우리 할아버지도 당뇨고 아버님도 당뇨고 이게요.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당뇨로 인해서 중풍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20대 때부터 갖고 열심히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제 혈당 잡는 식단을 먹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말이죠. 네. 충격 받으실 것 같아요. 왜요? 안 잡혔나요? 잡아 보세요. 이거 뭔가 너무 숨기진다, 너무 숨겨.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혈당 올리는 식단 그리고 혈당 잡는 식단 두 분의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같이 보시죠. 먹기 전에 일단 제가 혈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먹기 전에 직전 공복 혈당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높은 편이네요. 제가 이제 주문한 치즈라면하고 치즈 김밥이 나왔습니다. 치즈랑 치즈. 맛있는데.
뭐라 그래 좀 많이 맵고 그런 예술이다. 이거 싫어하는 분 없잖아요. 싫어할 수가 없죠. 싫어할 수가 없죠. 맛있겠다. 김밥에 라면. 저 실험 내가 해도 되는데. 이 실험이에요, 먹방이. 김밥에 라면까지 다 먹었습니다. 다 드셨네요. 뚝딱. 이 정도면 가볍게 드신 거거든요. 간단한 거죠. 라면 평범하게 김밥은. 드셨는데. 성인 남자가. 건면 라면을 먹네요. 근데 콩나물이 아우 틈실하네. 삶은 달걀에 달걀을 같이 콩나물 드셨구나. 건면 라면. 근데 저도 라면 먹을 때 약간 죄책감을 덜려고 콩나물을 많이 넣어 먹거든요. 계란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식후 1시간이 됐습니다. 자, 1시간 혈당을 재보겠습니다. 재볼까요? 예, 나왔네요. 1시간이 지난 시점. 왜요? 왜 안 보여줘? 아니 영상으로 확인하라면서요. 네, 식후 2시간이 됐습니다. 2시간 혈당이 어떻게 됐을지. 과연 2시간이 지나는 현재 시점. 제 혈당이 얼마큼 나올지 한번 봐볼게요. 뭘 보라는 겁니까 대체? 너무 잠시 궁금해. 후에 같이 공개하겠습니다. 아, 궁금하다, 궁금하다. 자, 그렇다면 식전 혈당을 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혈당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찍어볼게요. 아니 꼴이 왜 저러신 거예요? 아, 저 뭐 연기도 하시나요? 공복 혈당을 표시한 이건 다음 다른 날. 우리 병원 인근에 있는 이제 삼겹살 집에 왔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삼겹살하고 삼겹살은 못 참지. 찌개와 밥을 시켰어요. 야, 다 꿀조합이다, 오늘. 저도 무조건 저렇게 먹거든요. 밥에다가 된장찌개. 저게 정석이잖아요, 정석. 된장찌개. 이 정도는 삼겹살 밥 그냥 괜찮은 조합 아닌가요? 누구나 먹는.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어느새 다 먹었네요. 고기야 말할 것도 없고 밥도 깨끗하게. 와 진짜 깨끗하게 드셨다. 싹싹. 정확한 실험이다. 지금부터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쁜 그릇에다가 삼겹살 200g을 담았고요. 쌈장과 마늘, 그다음 김치. 쌈채도 같이. 그래도 쌈장이랑 김치랑 이런 것도 다 드셨네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원래 쌈채소가 필수긴 한데. 이게 끝이었나요? 근데 혈당 잡는데 삼겹살 먹고 라면 먹고. 밥이. 밥을 안 드셔요? 밥을 안 하시는구나. 저는 오늘 밥을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기와 채소만 먹었다고 확인을 다 해드렸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혈당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식후 1시간 제 혈당은 삼겹살이 더 식후 2시간 됐을 때는 삼겹살이 지금 혈당 잡는 식단에 등장한 것도 놀랐고요. 그러니까요. 라면이 혈당 잡는 식당에 등장한 것도 놀랐거든요. 자, 우리 모 박사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여주시죠. 혈당을 올리긴 올릴 것 자, 모사원 몸신 공복 혈당이 일단 111이니까 좀 높은 편이시고요. 식후 1시간 한번 봅니다. 치즈라면과 김밥일 경우에 저렇게 먹는다고요? 저렇게 먹는다고요? 179? 진짜 많이 올랐네. 예. 자, 그러면 너무 올라. 1시간이 더 경과했을 때 식후 2시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많이 안 내려갔네. 시간이 제일 높구나. 예, 141 이렇게 해서 한번 딱 치고 내려온 그런 결과를 식후 1시간 혈당이 좀 높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식후 1시간 혈당도
높게 되면 당뇨병 위험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한테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이 없는 5,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12년 동안 추적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식후 1시간의 혈당을 가지고 기준으로 당뇨가 얼마나 생길까 봤더니 145 이상인 사람들은 췌장 기능이 빨리 떨어지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2.84배 높았다고 합니다. 3배예요. 그렇다면 혈당 잡는 식단을 드신 우리 오한진 박사님은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아, 궁금합니다. 예, 아, 예. 결과 보여주시죠. 맛은 있는데. 자, 공복 혈당은 103으로 나왔고요. 103. 자, 그럼 식후 식후 1시간. 오. 차이가. 야, 차이가 큽니다. 126. 오, 차이가. 야, 차이가 큽니다. 126. 낮은데요? 네. 그러면 식후 2시간 어떻게 되셨을까요? 거의 야, 이게. 오. 사실 라면인데. 야, 진짜 혈당 잡는 식단이었네요. 아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일단 이제 그 음식을 먹을 때 삶은 달걀을 먼저 먹었죠. 그래서 이게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포만감이 조금 생겼고 또 콩나물이 좀 상당히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먹으니까 이게 식이섬유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들어가는 라면의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걸 좀 막아주고 천천히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고요. 또 라면도 튀긴 라면이 아니라 건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라면보다 훨씬 더 혈당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라면을 드신 거고. 네. 그렇죠. 예. 뭐 정석이죠. 삼겹살에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무조건이에요. 세트예요. 국물이에요, 세트. 국물. 예. 이렇게 제대로 드셨을 경우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 보여주시죠. 하얀 쌀밥. 공복 일단 공복은 110이 나왔고요. 네, 식후 1시간이 됐을 때는 역시. 역시. 그래도 라면보다 올라갔네. 아까만큼은 라면보다 좀 아니지만. 라면보다 훨씬 낫네요. 그래요. 삼겹살인데. 자, 그렇다면 식후 2시간에 어떻게 됐을까? 136. 정상. 예. 정상범위로. 136. 정상. 예. 정상범위로. 뭐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닌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쌈밥에 아까 밥하고 된장찌개 안 드시고 채소 예. 하고 이제 삼겹살을 드셨는데 자, 어떻게 되셨는지 그 결과 같이 보겠습니다. 궁금하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 이거 궁금합니다. 삼겹살은 원래 삼겹살에 쌈이 쌈채소. 있어야 돼요. 91부터 출발했어. 좋으시고요. 그대로 아니야? 110. 진짜 이게 웬일이야? 라면보다 진짜 괜찮네요. 묘하게 이게 진짜 웬일이야? 라면보다 진짜 그럼. 묘하게 오르네요. 야, 라면보다 괜찮네요. 쌈밥을 먹어야겠네. 자, 그리고 돌아오는 게 너무 궁금하다. 올랐네. 116 이것도 좋으신 네. 시고. 이게 뭔 일이야? 근데 정말 뭐 엄청 수치가 낮네요. 네.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었는데 이 실험 결과가 또 시사하는 바도 크네요, 이재 네. 선생님.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종류도 중요하지만 먹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에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 박사님께서는 혈당이 좀 덜 오르긴 했지만 아마 그런 면만 먹었으면 충분히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식이섬유를 같이 먹고 콩나물이나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단백질 섭취를 먼저 선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탄수화물도 조금 더 천천히 먹는 식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혈당 잡는 꿀팁을 두 분이 몸소 실험으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먹는 음식은 바로 김치전과 생선가스입니다. 그건 안 돼요. 아 진짜 안 돼요. 혈당 걱정 없이 면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를 게 없는데? 면이 저는 더 탱글탱글한 것 같아요. 자, 뭐 당뇨 가족력도 있고 또 본인이 검사했을 때 문제가 있다면 이제 식단 관리에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김재롱 씨는 지금 거기 딱 걸려 있단 말이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절대 안 된다고 하는 300 식품 특히 땡기는 그 메뉴는 어떤 게 있어요? 빵떡 면발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글자들이 꼭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빵 하면 우와 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고 아, 맞아, 뭐 떡 하면 우와 저도 종류도 안 가리고 뭐 아, 그런데 그 빵떡 면, 쌀 거기 다 포함해서 튀김까지 이렇게 다 드시고도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또 건강하게 뭐 당뇨인이시지만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자, 모셔서 이분의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나와주세요. 몽치!
안녕하세요. 저는 17년째 당뇨와 동거 중인 김지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인사가 좀. 근데 지금도 이렇게 젊으신데 17년째라고 하면 언제부터? 25살에 처음 와. 환정을 받았어요. 25살에 처음 환정을 받았어요. 아니 25살에 당뇨를 알게 됐다면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어떤 사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가족력도 한 가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거는 저는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네. 오, 괜찮으신데요? 날씬하신데요? 한때는 저도 제 키가 150cm인데요. 78kg까지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어요. 뭐 몸의 3분의 1은 가렸어요 지금 가족들에게 이렇게 가렸는데. 숨었거든요. 근데 뭐 귀여우신데요, 뭐. 출산 후에 약간 그런 체중이 건가?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20살 때 건축 디자인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어린 나이에 혼자서 타국을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식습관이 엉망이 된 거예요. 인스턴트로 때우고 그냥 편의점에서 쉽게 사다 먹고 도시락도 간단히 먹고 아니면 폭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살이 쪘는데 저는 못 느꼈어요. 살이 찐 걸 정작 못 느끼다가 한국에 나와서 공항에서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공항에서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야. 얼마 만에 들어오셨는데? 4년 만에 들어왔을 때 몇 킬로그램이 불어서 오신 거예요? 한 28kg. 못 알아보죠. 누구시냐고 물어보지. 못 알아보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바로 검사를 받으러 가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네, 거죠?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동네 병원이라도 가셨어요. 그때 네. 당시에. 근데 그때 공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20이 공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20이 나왔어요. 뭐 220. 그럼 식후 혈당은 얼마까지 올라간 거예요? 350까지 와. 350까지 와. 확인을 했어요. 아니 그 정도면은 이미 당뇨 약을 좀 많이 복용을 하시고 계시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약으로 처방을 해주셨고요. 어. 이게 점점 그 수치가 전혀 변함이 없다 보니까 인슐린 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인슐린 주사 네. 약인데 지속성을 하루 2번, 속효성을 하루 3번, 이제 총 5번씩 배에다가 제가 직접 하루 5번을 매일매일이요? 그런 상태로 그러면 결혼하고 임신까지 하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혀 혈당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첫째를 임신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그 당뇨 환자가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저는 제가 당뇨 환자라는 걸 인정을 특히 안 했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비밀로 했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 뱃속에서 고혈당을 지속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소변을 자꾸 배출을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소변을 자꾸 배출을 한 거예요. 아이가요? 네, 자기는 이제 혈당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계속 소변을 배출해서 이제 양수가 과다하게 많아졌고 그리고 아이가 32주가 되지 않았는데도 3kg가 넘었어요. 이미 거대아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을 해서 아이가 32주 만에 이제 제가 출산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다산을 원했던 부부거든요. 둘째 아이를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네, 제가 이미 임신 중독으로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단백뇨도 일반인보다 1000배 이상은 단백뇨도 일반인보다 1000배 이상은 나오는 상태였어요. 몇 배요? 1000배? 네. 그런 수치가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둘째 아이를 임신해서 다시 또 혈당이 높아지고 조절이 안 된다라면 신장이 더 망가질 거고 신장 이식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포기를 좀 했으면 이제 저한테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큰 병원까지 가서 저는 어찌됐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4개월 임신 4개월 때부터 병원을 한 달에 3번 정기 검사를 받고 2달에 한 번씩 입원을 해서 검사를 진행하면서 나았어요. 임신 중독 그리고 본인의 이 몸의 여러 가지 어려움, 위험 이런 거를 무릅쓰고 아이 둘을 낳아서 잘 키우셨는데 그런데 아주 속상한 일이 있었네요. 엄마는 좀 나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저희 이제 딸 막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고도 돌아서서 배고파요. 아니면 돌아서서 엄마 초코파이 하나 먹어도 돼요? 계속 단 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제가 고혈당일 때 증상하고 너무 똑같아서 그러면 우리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 검사 한 번만 받으러 가볼까 하고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이가 이제 2형 성인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10살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딱딱하고 생각해봐도 이게 다 내 잘못인 것 그렇죠. 같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몸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이 더 힘들어서 고통이 몇 배 심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의 고통이지. 제가 그 소식을 회사에 있을 때 들었어요, 전화로.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사무실을 복귀를 못하고 1시간 정도를 울었던 것 같아요. 제 탓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렇지. 내가 조금 정신 차려서 아이를 좀 관리를 해줄 걸 그런 미안함이 더 컸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어린 나이거든요. 10살이면. 그래서 되게 많이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다행히 저희 애기 아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당뇨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일찍 대처를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해줬을 때 아, 그래 내가 고쳐줘야지. 내가 먹는 걸 좀 더 바꿔줘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고 그날부터 내 딸은 저희 집에서 없어요. 흰쌀을 없고 설탕 없고 그리고 밀가루도 없어요. 또 방법을. 그렇다면 지금 아이가 약 먹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아무래도 너무 어린 소아기 때문에 약을 섣불리 진단하기 처방하기보다는 우선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 노력을 좀 해보자 해서 지금은 식단만으로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예.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뇨인 가족인데 설마 우리하고 같은 식단을 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드셨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부침개도 부쳐 먹고요. 부침개도 부쳐 먹고요. 네? 국수도 끓여 먹고요. 그리고 빵도 제가 만들어 먹고. 빵도. 잠깐 해해진 거 아닙니까? 이건 잠깐 내려오신 거 같은데 정상으로 돌아오면 사람이 잠깐 해해질 수 있잖아요. 불안할 상태일 것이다. 지금부터 일반적인 그런 식단으로 이제 혈당 관리를 잘 조절해오고 계신 김지연 씨의 식단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김지연 몸신의 당뇨 식단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2가지가 준비돼 있는데 뭐 공개해볼까요? 2가지니까 우리 한번 동시에 해볼까요? 제가 혈당 관리를 위해 먹는 음식은 바로 짠! 뭐야? 김치전과 생선가스입니다. 안 돼. 세상에! 이게 뭐야? 김치전이 있고요. 생선? 야. 아니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래요? 아니 드시는 거래요. 근데 진짜 김치전이야말로 정말 기피 음식일 것 같은데. 저걸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사실 김치전은 밀가루로 만드는 거고 생선가스는 빵가루로 만드는 거. 거기다 튀긴 거예요. 기름에다가. 좋아했던 음식 이제 봤으니까 다음 거 꺼내주시죠. 했던 음식 말고 좋아했던 거 말고. 여러분 또 이렇게 의아해하시고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드시기 전과 또 식후에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죠. 앞서의 그 혈당 올리는 식단, 혈당 잡는 식단만큼 아주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 이 결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김지원 몸신 드실 거 다 드시면서 혈당 조절 성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김치전, 생선가스 드시기 전에 야 진짜 공복 혈당 좋으시네요. 90에 그리고 88에 이렇게 비슷한 상황 아주 좋은 상황이셨고요. 식후 2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김치전을 드시고 이야. 미비한 너무 안 올랐는데요? 이거? 네. 남들 공복 혈당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뭐 2시간 뛰신 거예요? 저도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걸 안 좋아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 사실 저도 지금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수치인데 한편 생각해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대가 됩니다. 간이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걸 안 먹으면 스트레스 더 받으시니까 우리 김지현 씨네 가족 1년치 생선가스랑 1년치 김치를 주셨어요. 저 양이요? 저 양이 저희한테는 웃기지만. 자 그래서 한번 맛을 보면서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다른 거?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맛은 우리가 주세요. 많이 못 먹게. 맛이 하나도 없는 맛. 아하. 해 하고 끝나겠구만. 그래서 우리 뭐부터 먹어볼까요? 김치전. 김치전부터요. 김치전 혹시? 갈까요? 확 갑니다 마음이. 뭐 다를 게 없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해 먹은 그 맛이. 아, 이 생선가스는 제대로인데. 야, 손으로 먹어도 되겠어. 우리가 아는 그 맛인데? 아니요, 제가 먹던 것보다 더 맛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뭘 하셨는지 아주 궁금해하시거든요. 저는 김치전하고 생선가스에서 음식에 딱 한 가지 재료만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식으로 건강하게 만든 요리 그리고 맛은 일반 김치전하고 그 생선가스하고 똑같이 하고요. 혈당은 거의 오르지가 않습니다. 뭐 한 가지씩만 바꾸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두 가지 동시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짠! 나온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동시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짠! 나온다. 짠! 나온다. 바로 아몬드 가루와 통밀 식빵가루입니다. 김치전에는 이제 그 아몬드 가루를 넣게 되고요. 아 김치전에 아몬드 그럼 네. 아까 밀가루 안 쓰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런데 여기 이건 뭐예요? 이거는 통밀 식빵가루인데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가 돈가스를 해주실 때 식빵을 가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빵가루를 대신해서 붙여서 튀김을 해주신 기억이 나서 그러면 통밀가루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분쇄기에 갈아봤어요. 그걸 묻혀서 에어프라이어에 굴리게 되니까 튀김가루 쓰지 네, 않고 네. 근데 이 재료들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를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검색이 좀 많이 되는 이제 당뇨 식단들도 있고, 네, 그걸 100% 따라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사람의 이제 그 요리 조리법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든 우리 아이한테 맞게끔 바꿔주는 것도 제 역할이었고요. 네. 먼저 이제 몸신께서 요리에 활용한 식재료들을 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GI 지수는 55 이하일 때는 낮다, 그리고 70 이상일 때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몬드 가루는 GI 지수가 24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밀가루나 부침가루를 사용했다면 이 GI 지수는 74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잘 낮추신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선가스 만들 때 이제 사용하신 이 통밀 빵가루는 일반 빵가루를 쓰셨다면 GI 지수가 한 71 정도일 텐데 지금 통밀 빵가루는 50 정도로 상당히 낮은 그런 GI 지수를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혈당 조절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짜 슬기로운 몸신이세요. 인정. 또 당뇨 전문 셰프시니까 어떻게 면 요리도 이렇게 혈당
잡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걱정 없이 면을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슬기로운 당뇨 생활 면까지 들어갑니다. 예, 재료 확인해 볼까요?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면의 재료는 바로 이게 무엇일까요? 천사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천사채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뭐가 그 배는 그 어떻게 횟집에서 맞아요. 회 시키면 밑에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이거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하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이 위에 회가 있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저도 당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당면이 전분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높아서 혈당이 금방 빨리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당면을 대체할 만한 면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천사채를 발견하고 먹었는데 혈당이 크게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식감은 당면과 비슷해요? 당면화를 시키게 되면 당면하고 비슷합니다. 과학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당면화는 야 이건 전문 용어인데. 이 천사채는 다시마나 우뭇가사리 같은 해조류에서 수용성 식이섬유, 그러니까 알긴산만을 추출해서 이걸 응고시켜서 만든 면입니다. 그거 진짜 좋은 거네요. 네. 그래서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칼로리가 한 10kcal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무시해도 되는 저칼로리 식품이에요. 자, 무엇보다 거의 대부분이 식이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와 장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음식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소장 안에 있는 지방과 결합을 해서 이 지방의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드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 요리에 사리로 이제 넣기도 하고 이제 자주 면으로도 먹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자주 먹는 요리는 잡채입니다. 그걸로 잡채를 해? 당면으로 이제 만드는 잡채만큼이나 맛도 아주 만족스럽고요. 이제 식감도 재밌어서 저희 딸도 엄청 좋아하는 음식. 믿습니다. 진짜 본격 시작입니다. 뭘 해도 믿습니다. 천사채 당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면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꼬들꼬들한 천사채 식감을 당면처럼 말랑말랑하게 하면서 쫄깃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천사채 1kg 분량입니다. 당면화를 시키신 다음에 소분해서 냉장 보관 10일까지는 가능합니다. 단 냉동은 하시면 안 돼요. 냉장. 당면화 시킨 천사채는 냉동화를 시키게 되면 식감이 다시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는 천사채로 경향이- 돌아가요? 네. 그래서 부드럽거나 쫄깃하거나 당면한 그 당면 같은 식감은 없습니다. 그러면 냉장고까지 너 다 먹어야지. 먼저 천사채를 찬물에 씻으시면서 가닥가닥 떼어주시면 되고요. 천사채 1kg 기준으로요. 베이킹 소다는 어른 숟가락 1숟가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1kg에 어른 숟가락 한 숟가락. 너무 푹 삶게 되면 이 나중에 천사채가 끊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푹 삶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이야, 당면. 오 탱글탱글. 근데 제가 한번 손으로 만져보면 목걸이가 보통 천사채가 뚝뚝 끊어지는데 얘는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당면 느낌이 나겠네요. 자, 여기에 고급스럽다. 간장 등등으로 또 들기름을 먼저 살짝 두르고요. 돼지고기 안심을 먼저 넣겠습니다. 이미 아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예, 간장, 좋다. 천사채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와. 자, 그럼 우리 잡채 한 젓가락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이게 끈기가 없어서 중간에 끊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늘어나네, 잡채처럼, 그죠? 야,
똑같아요. 신기하다. 똑같고 너무 맛있어요. 면이 저는 더 탱글탱글한 것 같아요. 면에서 끈적끈적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면화를 시키니까 보통 일반 천사채는 간이 잘 안 배잖아요. 우리가 마요네즈를 묻히거나 해도 묻어나진 간도, 않죠. 예, 간도 잘 배고 식감도 너무 부드럽지도 않으면서 약간은 아삭한 식감이 함께 있기 때문에 먹는 즐거움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부부가 내일이 결혼기념일인데요. 네. 굉장히 저한테 평생 기억에 남을 좋은 선물 같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지우고 작은아이가 지인인데요. 제가 해주는 음식 군말 없이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김지영 몸신이었습니다. 자, 당뇨병은 뭐 식단 관리를 해야 하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또 생사와 관련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혈당 수치가 너무 낮으면 저혈당 쇼크가 와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높으면 생명을 위협할 만한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오죠. 그만큼 이 평상시에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병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혈당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식재료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에 더해서 식품 솔루션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혈당 잡는 바로 그 솔루션의 주인공인데요.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예. 세 개네요? 자, 뭐야, 나도 모르는 요 데가 너무 하얀 가루를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것에 이제 원물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조금 짐작이 안 가시죠? 전혀 예.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모르겠지, 여러분 뭐. 앞에 아까 이렇게 물 한 잔씩을 나눠드렸어요. 네. 이 물이 바로 이것으로 만든 물입니다. 네, 물입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맛을 보시죠. 뭐가 들었나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잡채도 먹고 지금 입안이 좀 개운하지가 않으니까 먹고 한번 있었어요 아까부터. 예. 물 주셔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물인데? 그냥 아무 맛이 안 나. 그냥 물인데요? 아 그래요? 맑은 그런 물보다는 약간 점도가 느껴져요. 여러분 맛이 안 느껴요. 그냥 이거는- 생수 같아요. 이거는 정수기 물이야 이거는. 내가 물이 굉장히 예민해. 정수기 물. 요 재료가 있잖아요. 네. 자, 이게 과연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네, 혈당 잡는 식품 솔루션은 바로 구화검 가수분해 물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이름이 너무 생소하고 저 뒤에만 저 가수 활동 트로트 가수 활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수 분해물에서 약간 마음이 상할 정도로 저 가수를 분해한다고요? 네, 그냥 그런 느낌 들었죠. 여기 다 가수거든요. 네. 인도 북부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구화콩을 원재료로 해서 만든 식품이 바로 구화검 가수분해물입니다. 이 구화콩은요,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1000년 넘도록 재배가 되어 올 정도로 아주 생명력이 강하고 또 수분 보유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구황작물의 일종입니다. 자, 이런 구화콩에서 수용성 식이섬유와 같은 다당류를 추출한 성분이 바로 구화검이고요. 그리고 이 구화검을 다시 가수분해한 것이 구화검 가수분해물입니다. 가수분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드셔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별다른 느낌 없이 이렇게 목 넘김이 굉장히 부드럽지 않으세요? 그냥 물이랑 똑같아요. 몸 넘김이. 이 구화콩에서 우리가 추출한 오늘 이 가수 분해물은요,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특별한 자극 없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목 넘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면 우리가 딱 마셨을 때 몸에도 굉장히 흡수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구화콩이라는 거를 통째로 가수분해해서 그럼 만든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쌀을 먹을 때도 이 쌀 전체의 영양소 중에 쌀룬이 80% 이상 유용한 영양소가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걸 들어보셨죠? 네. 그것처럼 이 구화콩도 영양분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 배유 부분만 특별히 추출해서 가수분해한 게 바로 구화검 가수분해물입니다. 그렇구나.
이 구화검 할 때 검이 우리가 씹어 먹는 껌이란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게 이제 끈적끈적한 재질이라는 뜻이고요.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의 이런 구화검 가수 분해물이 위장에서 우리가 수분을 머금고 이렇게 찐득한 젤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젤화된 구화검 가수 분해물이 소화된 당이나 지방을 가두어서 소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당의 흡수 속도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밖에서 음식을 먹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예상치 않게 많은 이렇게 당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것을 먹게 되면은 그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게 된다는 얘기죠. 혈당 조절이 된다는 얘기네.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6주간 1일에 4번씩 5g의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공복 혈당이 19.5%, 당화 혈색소가 7.2%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혈당 관리를 할 때 이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섭취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포함된 시리얼을 정상 체중의 건강한 성인에게 아침 식사로 제공을 한 뒤에 식후 혈당 변화를 4시간 동안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혈당 최고점이 2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뭐든지. 우리 앞자리에 있는 우리 슬리피 씨하고 레이디 제인 씨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합니까? 남녀 관계라고 얘기하죠. 부적절한 상극이죠, 뭐. 아, 앙수? 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이 뭐. 애증? 그런 사이. 네,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 뗄 수 그런 있게? 반응을 좀 기대했는데 무슨 앙숙이 있고 말이야. 뗄려면 뗄 수 있는 관계. 네, 맞습니다. 네,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늘 따라가 다니는 형제 질환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병이죠. 바로 고지혈증. 우리나라 국내 당뇨병 환자 10명 중에 8명은 이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는데요. 특히 당뇨병 환자의 고지혈증 인지율, 알고 있는 정도가 20%에서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지혈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럴 때 이 구화검 가수 분해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화검 가수 분해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냐 이게 궁금합니다. 네, 이 구화검 가수분해물의 주 성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소는요,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고 단쇄 지방산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 단쇄 지방산이 많아지게 되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단쇄 지방산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제 이 포도당, 프락토올리고당, 이눌린, 셀룰로스 등 기타 식이섬유와 비교를 했을 때 이 구화검 가수 분해물이 가장 많은 단쇄 지방산을 형성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을 충분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확실히 되는 건가요? 네,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당뇨병 환자에게 6주간 섭취시켰더니 총 콜레스테롤이 14.7% 감소했고요. 일명 우리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은 16.3%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평소에 그 식이섬유를 충분히 우리가 먹질 않으면은 화장실 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혹시 변비가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이 당뇨병에 좀 취약해지는 건 아닌지 이거 무지하게 궁금합니다. 변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뇨병에 취약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2형 당뇨병 환자한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위장관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변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당뇨병 환자 중에 12%에서 한 60% 정도는 변비에 시달린다라는 것이 이 통계의 결과인데요. 급격한 고혈당증이 있을 때 이 대장의 운동 반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해봐야겠네.
네, 이때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풍부한 식이섬유가 건강한 장 환경을 조성하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장 속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먹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식품일 것 같은데 먹기 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점? 이 구화검 가수분해물은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일반적으로 하루 12.5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장량을 잘 지켜서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물을 좀 끌어당기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생산된 원료인지를 알기 위해서 미국 FDA 안전 원료 인증인 그라스 마크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혈당을 잡는 식품 솔루션으로 저희가 또 재미있는 식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갱년기 맞은 위기의 부부들. 이 사람은 완전히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고 사는지 알아? 툭하면 삐쳐요. 길게는 2달까지. 갱년기 부부의 속터뷰 준비했습니다. 좀 짜증이 나고 눈물이 많아서 있어요. 좀 날카롭고 좀 직설적이고 내가 좀 상처가 좀 돼요. 제2의 인생을 사는 분이 계셔서 이분의 방법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요. 꾸준히 해온 운동인데요. 갱년기 때 가장 많이 도움받은 운동입니다. 항상 시원하고 몸이 또 허리가 바짝 쓴 것 같아요. 좋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채널 A